하루 종일 TV만 보면 뇌가 빨리 늙고 몸이 굳어서 치매, 위험. 여러분, 성공적으로 늙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80세에도 활기차게 걸어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70세도 되기 전에 병원에 드나듭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운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의 습관이 성공 노화와 실패 노화를 가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TV를 보며 보냅니다. 물론 편하고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이 오래 이어지면 뇌와 몸이 동시에 빠르게 늙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는 습관은 치매, 우울증, 근육 감소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노인 질환 전문가들은 노년기의 생활 패턴이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즉, 어떻게 늙을지는 내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한 70대 남성은 은퇴 후 매일 아침 일어나면 리모컨을 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밤이 되면 그대로 잠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지만 몇 년 지나자 걷는 힘이 빠지고 기억력까지 약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건 우울증과 초기 치매였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몸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었구나. 반대로 75세 여성은 TV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매일 30분 걷기, 친구들과의 모임, 책 읽기를 생활화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또래보다 훨씬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분은 나이를 잊은 것 같다. 오늘부터 10편에 걸쳐 성공 노화와 실패 노화를 가르는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종일 TV만 보는 습관이 왜 위험한지입니다. TV는 현대인의 가장 친숙한 친구입니다. 특히 은퇴 후 여유 시간이 많은 시니어들에게 TV는 하루를 채워주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유불급입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는 습관은 뇌와 몸을 동시에 늙게 만듭니다. 첫째, 뇌 기능 저하입니다. TV는 수동적인 매체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영상과 소리가 흘러가죠. 그 결과 뇌의 활동성이 줄어들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TV 시청 시간이 길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둘째,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TV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근육이 줄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빠르게 약해지기 때문에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조기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정신건강 악화입니다. TV만 보는 생활은 사회적 교류를 막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대화가 줄어들면서 우울증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며 삶의 의욕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68세 여성은 은퇴 후 집에서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지만 점점 외출이 줄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V는 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를 고립시킨 적이었어요. TV 시청은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루 종일이라는 점입니다. 적당히 즐기고 나머지 시간은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활동에 써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성공적으로 늙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키는 첫 번째 습관, 매일 걷기와 활동 유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노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바로 활동 부족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몸이 점점 움직이기 귀찮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때 움직이지 않으면 노화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첫째, 근육 소실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하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의 균형을 지탱하는 핵심인데 여기 힘이 빠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골절과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둘째,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이 다리와 발목에 고여 두종과 혈전이 생깁니다. 심하면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셋째, 호흡기 면역력 약화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폐활량이 줄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작은 감기도 쉽게 악화되고 회복이 늦어집니다. 한 73세 남성은 은퇴 후 이제 좀 쉬어야지라는 생각으로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지만 몇 년 지나자 허리 통증, 다리 힘 저하, 잦은 호흡곤란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활동 부족으로 인한 전신 쇠약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큰 병이었구나. 반대로 꾸준히 움직이는 시니어들은 나이가 들어도 훨씬 젊게 보입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걷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나이는 10년 이상 늦출 수 있습니다. 활동 부족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단축시키는 가장 큰 적입니다. 성공 노화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식습관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소화 능력과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때 불규칙하고 잘못된 식습관은 노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됩니다. 첫째, 불규칙한 끼니입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한 끼를 대충 때우는 습관은 혈당과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뇌로 가는 에너지가 부족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둘째, 과도한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섭취입니다. 라면, 햄, 소시지, 과자 같은 음식은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아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이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수분 부족입니다. 시니어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 결과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고 탈수와 변비에 시달리게 됩니다. 탈수는 단순히 갈증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 기능 저하와 혈액 첨도를 높여 뇌졸중 위험을 키웁니다. 74세 여성 한 분은 혼자 지내면서 끼니를 자주 거르셨습니다. 귀찮다, 배 안 고프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몇 년 뒤 그분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영양실조와 탈수였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먹는 걸 대충 했더니 몸이 버텨주지 못했다. 반대로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챙기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한 시녀는 혈압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분은 같은 나이대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결국 노년기의 식습관은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과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신선한 재료, 충분한 수분 섭취는 성공 노화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성공 노화 습관은 바로 걷기입니다. 별다른 장비도 필요 없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일 일정 시간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노화 속도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걷기의 첫 번째 효과는 근육 유지입니다. 70세 이후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것이 하체 근육인데 걷기는 허벅지와 종아리, 엉덩이 근육을 자연스럽게 단련시킵니다. 이 근육들은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이기에 낙상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효과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걷기는 심장을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위험을 낮추는데 걷기만큼 효과적인 운동은 없습니다. 세 번째 효과는 정신건강 회복입니다. 걷기를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하루 30분 이상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74세 남성 한 분은 은퇴 후 처음 몇 년 동안 집에서 TV만 보며 지내셨습니다. 그 결과 체중이 늘고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하루에 30분만 걸으라는 권유를 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꾸준히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무릎 통증이 줄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노년기에 가장 확실한 약이자 성공 노화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늙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늘부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성공적으로 늙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사회적 교류와 취미 활동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사회적 관계가 끊기면 건강은 급격히 나빠집니다. 첫째, 대화가 곧 두뇌 운동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단어를 고르고 상대의 말을 이해하고 감정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뇌세포가 자극을 받습니다. 이는 책 읽기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줍니다. 둘째, 취미 활동은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뜨개질, 그림, 글쓰기, 악기 연주 같은 취미는 뇌와 손을 동시에 자극해 활력을 줍니다. 특히 시니어 문화센터나 동호회 활동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주어 외로움을 크게 줄여줍니다. 셋째, 사회적 교류는 수명과 직결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가 활발한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길다고 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흡연, 고혈압 만큼 건강에 해로운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한 분은 남편과 사별한 뒤 집에만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고 건강도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동네 복지관에서 합창단에 참여하게 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친구도 생기고 웃을 일이 많아졌다며 건강이 눈에 띄게 회복된 겁니다. 또 다른 68세 남성은 바둑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매주 사람들과 만나 바둑을 두면서 두뇌를 쓰고 대화를 나누며 활력을 얻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니 늙을 틈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성공 노화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즐겁게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사회적 교류와 취미 활동은 그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성공적으로 늙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음식 관리입니다. 먹는 게 약이라는 말처럼 노년기에는 식습관이 곧 건강과 직결됩니다. 첫째,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데 끼니를 걸으면 이와 장의 기능이 더 약해집니다. 또한 혈당과 혈압이 불안정해져 쉽게 어지럽고 피곤해집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뇌 활동의 연료이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둘째, 채소와 과일의 충분한 섭취입니다.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은 세포의 노화를 늦춥니다. 오렌지, 토마토,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식품은 면역력을 높이고 주름을 늦추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셋째, 단백질 보충입니다. 근육을 지키기 위해 두부, 달걀,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식품은 꼭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이 더 빨리 늙습니다. 넷째, 수분 섭취입니다. 70세 이후에는 갈증을 잘 못 느껴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탈수는 피로, 변비, 신장 질환을 부르는 위험 요소입니다. 하루 68잔의 물을 의도적으로 챙겨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 76세 여성은 평소 물을 잘 안 마셨습니다. 결국 신장 기능 저하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한 말은 단순했습니다. 물을 조금만 더 챙겨 드셨더라면 이 고생을 안 하셨을 겁니다. 반대로 70대 남성은 매일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아침마다 과일과 견과류를 챙겼습니다. 그 결과 혈압이 안정적이고 같은 또래보다 활력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믿기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수분 섭취는 약보다 강력한 노화 방지제입니다. 성공 노화는 바로 밥상 위에서 시작됩니다. 몸만 건강하다고 성공 노화가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장수의 핵심입니다. 첫째, 책 읽기와 글쓰기입니다. 책을 읽으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글을 쓰면 생각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분이 활성화되고 기억력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둘째, 퍼즐, 바둑, 장기 같은 두뇌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뇌의 운동입니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하면 두뇌 자극과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도전입니다. 스마트폰 배우기,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등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세포가 활발히 움직입니다. 새로운 자극이 뇌를 젊게 만든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장수 마을에는 90세가 넘어도 바둑과 서예를 즐기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머리가 굳으면 몸도 늙는다며 평생 학습을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치매 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또한 80대 후반에도 대학에 입학해 공부를 시작한 여성도 있습니다. 그분은 나는 아직도 배울 게 많다고 말하며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뇌는 자극을 주면 언제든지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두뇌 활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성공 노하로 가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생각하는 습관, 배우는 습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습관이 결국 뇌를 젊게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성공적으로 늙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늘 습관이 있습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그들의 장수를 만들어냅니다. 한 85세 여성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아침밥을 꼭 챙겼습니다. 그 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30분을 걸었고, 오후에는 손주와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허리가 꼿꼿하고 기억력이 또렷합니다. 사람들은 저분은 나이를 잊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90세 남성은 매일 아침 바둑을 두고 저녁에는 동네 주민들과 장기 한 판을 두었습니다. 그는 늘 머리를 써야 늙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또래보다 훨씬 활력이 넘치고 치매 진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장수 마을에서는 100세가 넘은 어르신들도 매일 바치를 하며 친구들과 모임을 즐깁니다. 그들이 말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웃는 것. 이 세 가지를 지킨 덕분에 장수 마을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례들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나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내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병원을 드나드는 노년을 만들 수도 있고, 웃으며 친구와 어울리는 노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성공 노하와 실패 노하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는 생활은 뇌와 몸을 늙게 합니다. 활동 부족은 근육을 줄이고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불규칙한 식습관은 병을 불러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걷기와 사회적 교류, 균형 잡힌 식단, 두뇌 활동은 젊음을 지켜줍니다. 성공적으로 늙는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30분 걷는 것, 친구와 대화하는 것, 책을 읽는 것, 물을 챙겨 마시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10년, 20년 뒤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의 노화는 이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꼭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시니어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젊은 노년을 위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